안녕하십니까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대한 웰다잉 협회 학술이사 윤홍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고독이라는 스트레스, 외로움이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웰다잉의 니즈가 많아졌다.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웰다잉을 위해서는 웰에이징, 웰빙이 중요하고 그 웰에이징과 웰빙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이 중요한데 우리가 받는 고독, 외로움이라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사회가 1인 가구 사회고요. 그리고 장수 사회고요. 비대면 사회가 됐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들이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1인 가구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또 엄마 아빠 또 그리고 고모 삼촌까지 살면서 최소 6명 이상의 대가족이었는데 지금은 4, 5인 가족을 넘어서 1인 가구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가장 느끼는 거는 고독이나 외로움이라는 거죠. 이렇게 또 장수 사회가 되면서요, 우리가 오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오래 살면서 좋은 거는 건강하고 오래 살면 좋은데 아프고 오래 살면은 우리가 불행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저희 할머니 환갑 사진 찍을 때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환갑 사진을, 흑백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를 보면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갑이 되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생을 마감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근데 지금은 환갑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가족끼리 식사하는 정도, 주변에서 환갑이다 그러면 아직 청년이야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환갑 이후에도 크게 환갑이라는 가치를 크게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사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우리가 가족의 개념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거의 떨어져 사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학원을 가거나 또는 부모가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게 되면 이게 또 다른 그런 가족의 위기로 다가오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돌봄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1인 가구가 사회되고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많은 외로움이라는 고독이라는 스트레스에 처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 그리고 공동체 사회가 있을 때는 서로 부딪히는 게 시부모 또는 형제자매였기 때문에 화병이라는 게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 화병이 아니라 고독이나 외로움이라는 스트레스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이라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사성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만들고 또 대사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게 되기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혈관도 수축을 하고 또 혈압도 올라가고 또 지방간도 생기고 또 고지혈증 생기고 이런 거에 노출이 되면서 우리가 많은 질병에 앓게 되고 질병을 앓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가 그 대사성 질환을 넘어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만성 염증에 의해서 암까지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웰다잉을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비만이 있습니다. 그 비만이 또
고독과 외로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비만이라는 거는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은 소화력도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덜 드실 것 같지만 에너지 대사율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율이 낮아지면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다 소화되고 분해되고 이용되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잉여돼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체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은요, 근육에도 지방이 끼고, 이렇게 되면 다리에 힘도 없어지고, 또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더욱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밖에 나가기 힘든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만이 있으면 골절이 오면은요, 여러분들 정말 다시는 회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희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그 어머니 한 분도 약 비만이신데 낙상으로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시고 발목이 골절이 되셨거든요. 여기 깁스를 하고 오셨네요. 골절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침대에 누워 계셔야 됩니다. 식사는 하셔야죠.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있으니까 당뇨약은 드셔야 되고.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기 때문에 배가 더 커집니다. 배가 더 커지고 다리는 약해지고 근육은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악순환이 되는 거죠. 활동을 못하게 되고 더욱 고독해지고. 비만이 위험하다는 건 골절에 의한 활동 제한도 위험이 되지만, 또 그 지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만성염증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암도 생길 수 있고, 또 고지혈증이 점점 더 악화되고, 그러면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심장과 뇌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만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 아닌 질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독하고 외로운데 왜 비만이 될까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아드레날린이 한 가지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또 세로토닌이 있고요. 또 멜라토닌이 있고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또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여러분들을 비만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호르몬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적게 분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외로움, 고독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드레날린입니다. 에피네프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아드레날린은요, 우리가 고독하고 외롭고 고립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경계심을 갖고요, 또 잠을 못 자고요, 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오기도 하고요. 자, 이런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면은요, 우리 뇌는 편도체에서 제가 뭘 활성화한다 그랬죠? 무의식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화가 나고요, 내가 외롭고요, 내가 고독에 있는데 그걸 느끼는 순간 뇌는요,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우면 어떻게 되죠? 긴장을 하게 되죠. 심장 박동도 빨라집니다. 무언가 무서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어두운 길을 갈 때 갑자기 두근거리고 긴장을 하게 되고 오싹해지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든 스트레스의 기전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이 생겼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고 혈관이 수축이 됐고, 이런 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요, 혈관벽이 손상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간에서 그 혈관벽을 치료하기 위해서 LDL을 만들어내고요, 그 LDL이 몸속에 많아지고 혈관에 많아지니까 고지혈증이 생기고요, 고지혈증이 생긴 다음에는
몸속에 혈액의 흐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근육이나 뇌로 가는 그런 포도당의 능력이 운송 능력이 떨어져서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우리는 더 포도당을 많이 찾게 되고요. 또 오래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포도당 때문에 남는 포도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전화를 해서 저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저장을 하게 되면 먼저 간에 끼게 되면 지방간이 되고요. 그리고 근육에 끼면 또 근육에 끼게 되고요. 그리고 남는 건 지방으로 가는데 다시 돌게 되면 점점점 몸속에 지방이 많아지니까 비만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아드레날린은요, 우리가 우리 몸속에 많은 지방을 쌓게 만드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네. 고독에서. 이 고독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우리 몸속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만들지만 비만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해지게 되면 운동하는 것도 적어지고 근육은 점점 더 빠지고 따라서 우울은 더 심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코티졸은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부신 수질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분비된 호르몬 때문에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집니다. 제 선배가요, 아주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뇌가 콜레스테롤이 450까지 넘어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저희가 화라는 개념으로 풀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많아지고 그 호르몬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콜레스테롤이 정말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살이 찌기 쉽습니다. 지방이 축적이 잘 되고요. 그래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많아지면 잘 붓습니다. 얼굴이 둥그러집니다. 전체적으로 비만이 빨리 형성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무릎이 아프거나 또 허리가 아프거나 급격하게 통증이 오면 그 코티졸 호르몬, 즉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주사를 맞게 됩니다. 아프다고 하면 소염 진통제도 주지만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줍니다. 주사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체중이 늘어나죠. 그 체중이 늘어나면 더 체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고 스테로이드를 맞았는데 더 살이 쪘고요. 그래서 더 악순환이 되고요. 근육 사이에 지방이 끼면서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주면 빠른 면역력의 상승을 주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짧게 쓰는 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문제는 반복적으로 자주 쓰게 되면 더 큰 질환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관해서는 치료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보통은 고독이나 우울 또는 이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는 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수승화강이 안 됩니다. 수승화강이 안 되면 기라는 게 울체가 되고요. 그 기라는 게 울체가 되면 기혈 순환이 안 되죠. 통즉 불통이고 불통즉 통이다. 막히면 아프고 안 막히면 안 아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순환이 안 되고 염증이 생겨서 아픈데 그런 거에다가 순환을 시켜주는 어혈을 풀어주는 약을 쓰거나 아니면 화를 풀어줘서 소통을 시켜주는 약을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보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염증이 있어서 아프고 한의학적으로는 순환이 안 돼서 아픈데 보약을 쓴다. 이렇게 치료법도 잘못되면 우리 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있어서 정말 적절하게 쓰지 않으면 우리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 있죠. 코티졸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 호르몬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고독이나 외로움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호르몬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요, 햇빛을 보거나 또는 숙면을 하거나 또 운동을 하거나 특히 중요한 거는 스킨십이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뭐예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행복 호르몬 중에는 이제 세로토닌도 있고 도파민도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은 둘 다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서 나옵니다. 도파민은 이제 너무 행복해서 중독 성향을 가지기도 하죠. 하지만 세로토닌은 정말 중요한 행복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여러분들은 비만해질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가장 이제 많이 분포하는 것이 어디냐면 장입니다. 장에서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장을 제2의 면역기관이라고도 하고 또 중요하게 유산균을 복용하라고도 하는 이유가 세로토닌이 충분하게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로토닌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햇빛 보고 운동하고 잠 잘 자고 스킨십. 우리가 요즘에 서로 소통이 없고 가족끼리도 서로 마주 앉아서도 카톡으로 소통하고 아이들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스킨십이 많이 적어졌잖아요. 이런 스킨십을 충분히 했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 세로토닌이 행복을 만들고 고독이나 우울에서 우리가 조금 더 멀어질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비만하면서 살이 찌는 이거를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세로토닌은 정말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시니어 여러분들한테는 유산균을 꼭 드시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다음에 이제 있는 호르몬이 뭐냐면요. 멜라토닌입니다. 자, 멜라토닌은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멜라토닌은요. 그 잠을 잘 오게 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멜라토닌은 세로토닌과도 그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속성에 있고요. 트립토판 다음에 세로토닌 만들어지고 세로토닌 다음에 멜라토닌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야 잠을 잘 잘 수 있겠죠. 근데 이 멜라토닌은 아시는 것처럼 햇빛을 많이 보시고 숙면을 하고 또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멜라토닌이 영양제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영양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사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멜라토닌이 됐는데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잠을 잘 오게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살이 찐다는 겁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요, 트립토판이나 비타민 B6 그리고 포도당이 같이 있을 때 잘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비타민 D도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위한 유산균, 비타민 D 이렇게 같이 드셔주면서 햇빛 보고 걸으시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비만해질 그리고 살이 찔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골다공증 때문에 비타민 D를 많이 드시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암을 이겨내는 그런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데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요즘에 암을 이기는 면역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많이 또 복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아드레날린, 그리고 코티졸, 그리고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호르몬인데요. 지금부터도 또 많이 들어보신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이 또 비만에 관여하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분비가 적게 되고요.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릴 때는 성장을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지만 나이가 들면 이게 노화 방지용으로
성장 호르몬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들어온 에너지를 대사하는 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긴 나이가 되면 될수록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지니까 비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장 호르몬이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슐린과 나오는 곳이 같기 때문에 저녁 8시부터 식사를 많이 하시거나 간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적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늙으니까 저녁 8시에는 좀 적게 드셔주셔라. 그리고 간단한 소식을 하셔라. 될 수 있으면 식사는 저녁 8시 전에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호르몬인데요. 특히나 여성은요, 갱년기 이후가 되면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죠. 이 에스트로겐이 점점점 부족해지면은 우리가 엉덩이나 가슴이나 이 배 쪽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지나가시게 되면 엉덩이, 가슴, 복부 부위에 비만해지는 성향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성호르몬이 역시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이런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적절한 성생활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호르몬, 성장 호르몬을 넘어서 또 중요한 호르몬이 뭐냐면요. 렙틴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렙틴은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15분 후에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네. 렙틴은 우리가 배가 부르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사 습관이 어떻죠? 저도 정말 소양인이라서 정말 빠르게 먹는데요. 식사를 10분 안에, 저는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 빨리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이제 시니어들은 또 똑똑해져서 스마트해지셔서 식사를 천천히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예전에는 정말 빨리 드셨을 거예요. 따라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도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간식까지 끝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배고프기 전에 많이 먹으니까 우리는 열량을 과잉해서 섭취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데 또 이 렙틴 호르몬은 인슐린처럼 저항성이 있습니다. 고독이나 스트레스 또는 외로움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이 렙틴 호르몬이 작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항성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허해집니다.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 시니어들은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시는, 기력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울이나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허기가 져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저항성을 느끼거나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식사 후에 15분 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호르몬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드레날린은 스트레스, 우울, 고독 때문에 나오고 우리의 심박동을 빠르게 하고 긴장을 하게 하고 두려움을 만드는 것 때문에 나온다. 그게 열량을 과잉 만들고 지방을 우리 몸속에 축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유명한데 이 호르몬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살이 찌게 만든다. 정말 살이 많이 찌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노출돼 있어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천식에도 쓰이고 있고 통증에도 쓰이고 있고 염증에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코티졸 많이 맞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코티졸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그리고 잠을 잘 오게 하는 멜라토닌, 그리고 성호르몬, 성장 호르몬, 그리고 렙틴 호르몬. 이 호르몬들이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지방을 점점점 많이 만들어지고 축적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만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자꾸 이렇게 살이 찌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만과 관련된 질병들이 정말 많은데요. 비만과 관련된 질병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염증입니다.
우리가 몸속에 염증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방이 몸속에 축적이 되면은요. 지방산이 이렇게 분비가 되고 유리가 되면서 몸속에 만성으로 염증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이 염증이 생성이 되면 우리가 또 항산화 효과가 떨어지고 활성산소가 많아지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암이 생성될 수 있다. 이제는 뭐 암과 살아가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암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비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비만하면 암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혈관 속에 지방이 끼고 고지혈증이 생기면서 동맥경화가 오면 뭐가 생기죠? 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도 오겠죠. 뭐 중풍이나 뇌출혈, 뇌경색 또는 심장 협심증, 심부전 이런 것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만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천식도 비만과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면 무호흡, 이 코골이 이런 것도 비만한 분들한테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비만이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에 근육 속에 쌓이게 되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따라서 움직일 수 없고 나가기 싫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더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비만하고 또 몸속에 지방이 쌓이고 그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는 걸 막으려면 여러 가지 이제 수면, 운동, 영양 이런 것들을 챙길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도 역시 체질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네. 태음인이 가장 비만하기 쉽습니다. 태음인은요, 먹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욕심이 많은데 특히 식탐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친구분들이 식탐이 많다 그러면 대부분 어깨부터 골반까지 일자형, 원통형 비만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식탐도 많고 많이 드시기도 하지만 또 고민도 많아요. 왜냐하면 체질적으로 배려하기도 하고 또 여러 친구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들어줘야 되고 또 가족들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태음인은 전체적인 원통형 비만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약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골절도 많이 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태음인은 건강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네, 몸에 습이 많기 때문에 땀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음인은 사우나를 가셔서 땀을 좀 오히려 좀 빼주시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소고기를 드시고 소고기가 적색육이니까 샤브샤브를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만해지는 거에 있어서 하체 비만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하체 비만이 많으신 분들은 소음인입니다. 소음인은 비소신대, 그러니까 소화기는 약하고 또 하체, 엉덩이 부분이 비만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고민이 정말 많고요. 또 엄격하고요. 또 이 성향이 완벽한 성격이라서 뭐든지 완벽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잘 나가지도 않으시고. 이분들은 또 몸이 차세요. 그리고 정적이에요. 따라서 운동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이분들은 꼭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체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요. 또 하체 운동도 골반 운동 위주로 하셔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따뜻한 음식이 좋으니까 뭐 인삼이라든지 꿀이라든지 이렇게 좀 따뜻한 음식을 드셔서 여러분들의 체온을 좀 올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대사율이 높아져서 비만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인은요, 어깨 쪽에 비만이 많습니다. 이 어깨, 팔 둘레 비만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소양인인데요. 소양인 분들은 가만히 안 계세요. 그래서 비만해지기 쉽지 않은 체형이긴 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체 비만이 많아지십니다. 그래서 하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다리에 근육이 잘 빠지십니다. 그래서 스쿼트, 걷는 운동 이런 걸 추천해 드리고요. 소양인은 차가운 음식이 좋기 때문에 드시는 음식들은 수박이나 참외 그리고 이렇게 좀 차가운 음식 위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인들은 주로 이제 비만이 오면 목둘레 비만이 있어요. 태양인은 특별히 비만이 많지 않지만 목둘레 비만이 좀 있으시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혈질이고 분노가 많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서 오시는 그런 병들이 많으니까
비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지만 술을 많이 드십니다. 태음인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간대폐소이기 때문에 호흡기가 약하지만 태양인들은 폐대간소이기 때문에 간이 약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때부터 살이 찌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양인은 스트레스 많다고 술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체질별로 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알아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내가 체질별로 이런 때는 어떤 음식을 드시고 어떤 운동을 하면 좋겠는가를 조금은 생각해 보시라고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면, 운동, 영양 이제 중요한데 그게 체질별로 좀 다르게 하셔야 되겠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수면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숙면을 할 때는 우리가 몸속에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우리 몸속에 들어온 것들을 분해하고 대사하고 이렇게 태워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만 여러분들이 살이 찌지 않습니다. 잠을 안 자고 저녁 늦게까지 TV 보시고 또 불빛에 있고 그러시다 보면 대사율이 떨어지고 해독해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독소가 쌓이고요, 지방이 쌓이고요, 혈관에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건강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숙면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정말 호르몬이 도움이 되실 텐데 여러분들은 멜라토닌 좀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운동 역시 운동하는 시간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새벽 4시부터 12시 사이에 해주시면 좋고요. 그 시간에는 우리가 배출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배출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대소변도 많이 보게 되고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 배출하는 시간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소식을 하시고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서 적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계란 2개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하루 종일 먹는 음식은 탄수화물이 50이고요. 그리고 지방이 30, 단백질이 20이기 때문에 계란 2개 정도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단백질이 부족해지는데 단백질은요 우리 몸속에서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백질이 저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방처럼. 근데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드셔주셔야 됩니다. 또 매일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게 뭐죠? 네,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도 매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은요.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영양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을 하십니다. 저한테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무엇을 먹어야 내가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수면하고 운동이고요. 영양은 적절하게 섭취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저장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산균이 있고요. 유산균은 세로토닌을 잘 만들어지게 하는 장 건강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유산균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메가3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의사가 영양제를 설명을 드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뭐 쉽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 중에 살펴보면 심장이 안 좋다, 부정맥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코엔자임 Q10 정도 하나 더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긴장이 많이 되고 쥐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마그네슘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이 안 오실 땐 멜라토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고독이라는 스트레스 또는 외로움이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 이상이 생기면서 비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낙상의 위험이 생겨서 우리가 더욱더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건강을 해줘야 되니까 고독, 외로움, 스트레스 이겨내야 되는데요. 자, 고독이나 외로움이라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고독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생을 마감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웰다잉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을 하신다는 건 여러분들이 의존적이라는 거죠. 의존적이 되면 자꾸 나만 더 외롭습니다.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시고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은 고독에서 벗어나고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제가 정말 자주 얘기하는 건데 나무는 적당한 거리에 뿌리를 받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너무 연연해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독하고 외로울 때는 꼭 말씀을 하십시오. 신호를 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많은 기관과 그리고 봉사단체 그리고 저희 같은 웰다잉 협회가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외로움에서 고독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국가가 성장 동력을 원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했고요. 또 많은 부분은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하셨고 국가를 위해서도 희생하셨고 산업전선에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요. 또 그러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들은 분노나 화가 예전에는 많았다면 이제는 고독이나 외로움 이런 스트레스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시민정신, 명예 그리고 봉사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여겨지기보다는 개인이 삶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허함 또는 우리가 느끼는 거는 고독 또는 외로움이 많아졌다는 거죠. 화라는 데 있어서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스트레스로 많은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사랑 또는 효라는 그런 문화가 여러분들을 돌보는 게 아니고요. 국가나 지자체, 정부가 여러분들을 돌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는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그 문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롭다고요? 또 고독하시다고요? 자, 이렇게 느끼실 때는 여러분들 꼭 얘기하십시오. 주변에 얘기하시고 그리고 원하시고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와줄 그런 기관이나 또는 단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을 웰다잉으로 마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존경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고독감이나 우울감이 사라지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Forgive yourself, respect yourself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웰다잉 협회 학술이사 윤홍일이었습니다.